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2025년 5월 30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 투표율은 역대급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제가 목요일이었다는 거죠. 보통 사전투표는 금요일, 토요일에 하고 금요일보다는 토요일 투표율이 더 높은 편이에요. 근데 목요일에 하는 선거가 지난 예전에 다른 투표에서 금요일에 했던 사전투표보다 투표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라도가 가장 높고요. 대구가 가장 낮습니다. 대충 20%가 조금 안 되게 이제 투표들을 하셨는데, 대구가 13점 몇 %입니다. 열심히 투표하면, 압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고요. 6월 3일 밤이 너무 기다려지네요. 6월 3 화요일이 제가 이제 가게를 문을 제가 열고 닫을 때도 제가 닫아가지고 하루 종일 혼자서 일하는 날이거든요. 홀에서는. 그래서 뭐 개표 방송을 뭘 볼지가 조금 고민이 됐는데, 오창석이 배현진을 뚝까 패는 걸 볼까? 아니면 유시민 작가 나오는 걸 볼까 했는데, MBC가 아마 개표 방송이 유시민 작가와 정규재 대표가 같이 하든가 그럴 거예요. 정규재 대표 요즘 보면 거의 심리적 민주당원이시기 때문에 그거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지금 이제 투표가 모든 이슈를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별 어떤 내용을 할지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방송을 켰는데, 일단 생각나는 대로 떠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그제 이틀 동안은 거의 모든 이 진보 유튜브가 이준석으로 시끄럽습니다. 딱히 그 사람이 했던 말은 저도 입에는 못 담겠고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다시피 놀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본인은 잘못한 걸 몰라요.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감수성이 그 모양인 거예요. 지금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인권위원회에도 제소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인권위원장이 가장 반인권적이면서 가장 친윤인 안창호라는 거죠. 윤석열이 이준석을 날리고 싶어 할까요? 날리지 않고 싶어 할까요? 뭐 일은 재밌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국회 윤리위에도 제소가 돼 있습니다. 어쩌면 의원직이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의 반응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뭐 딱히 길게 하고 싶진 않아요. 말씀드렸지만 길게 다룰 만큼 인지도가 있는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 길게 다뤄서 뭐 하려고요. 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선거가 이제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투표율이 얼마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제가 거의 20%에 육박했으면 어제 오늘 합치면 글쎄 거의 한 투표율이 50%는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본투표까지 합치면 총 투표율이 80%는 저는 넘길 것 같아요. 거의 한 80%대 중반? 그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표할 때 가장 무서운 거는 성난 민심입니다. 성난 민심. 그러니까 투표로 심판해야 되겠다, 투표로 혼내줘야 되겠다라는 여론이 만들어지면 그 투표는 무서워집니다.
그렇고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가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김건희 수사가 매우 급물살을 타고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의 소환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지금 각각 받고 있는 재판에서도 이제 증언이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제보로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이 증인들의 혹은 재판받고 있는 피의자의 입에서 사실로 계속 밝혀지고 있고 심지어 녹취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는 녹취가 나왔다고 알려졌죠. 그리고 김건희도 그 명품백, 목걸이 등등의 사진이 나왔다 그러고요. 진열장 사진이라 그랬나? 노영희 변호사는 이 진열장의 위치에 대한 제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일단 15년 전부터 김건희 밑에 일했다는 그 비서관은 이미 소환당했습니다. 건진도 소환하고 있고요. 정황상 구속수사를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런 검찰 조사 내용들이 언론에 자꾸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봤을 때 일단 검찰이 이런 내용을 조사했다, 이런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라는 게 새어 나오는 거 보면 이건 검찰발 제보일 것 같고요. 이 내용까지 흘린다라는 거는 윗선에서 야 이거 너네 덮을 수 있으면 한번 덮어봐,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덮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심우정한테 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그래서 근데 여튼 이게 저는 그것도 있었구나. 비화폰 서버도 압수수색이 됐고요. 그래서 통화 내역이 거의 나왔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무선으로 비화폰을 로그아웃해서 비화폰은 그게 되나 봐요. 원격으로 어떤 폰을 초기화를 시킬 수 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도 나오고, 여튼간에 이 수사는 지금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건지, 이미 수사가 됐는데 추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뭉개고 있었던 건지,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목요일자 매불쇼에 이재명 후보님이 출연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제 방송을 하고 가셨는데 재미있습니다. 보시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겸공 뉴스특보의 주기자 라이브구나. 주기자 라이브에는 김경수 전 경기도지사님께서 또 출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정치 거물들이 이제 이런 대형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님이 오늘 경공에 나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나오면은 한 20분 남았는데 뉴스공장 할 시간이, 저도 시간이 된다면 꼭 보고 싶습니다. 그래, 어제 저는 그 방송을 올리고 바로 투표를 하러 갔고요. 투표하고 진짜 제가 첫 투표가 1998년에 이루어진 그 지방자치제 지방선거였던 것 같아요. 지방선거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날 이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선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선거는 없었어요. 너무 투표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사전선거 첫 번째 날 가게 아침에 퇴근하고 바로 투표를 하러 갔는데 1번을 딱 찍고 혹시라도 번질까봐
한참을 손부채질해서 말리고요. 접어서 투표함에 딱 넣고 나오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가슴 한 곳에 꽉 막혀 있던 게 쑥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너무 드디어 하는 그 기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6월 3일 밤이 되면 더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한테 달렸던 악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게 있는데, 제 댓글에다가 그 골든크로스 일어났다고 김문수가 대통령 된다라고 6월 3일에도 어쩔 거냐라고 댓글 단 사람이 몇 명 있어요. 6월 4일 아침 방송 꼭 들어주세요. 내가 시원하게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이재명 후보님 아들 이름이 이동호인지 처음 알았어요. 언제였지? 그게 작년 겨울이었나? 올 봄이었나? 이동호가 저쪽 하길래 내가 이동호가 누군데 이런 댓글 다니니까 이재명 아들이라는 거예요. 처음 알았네? 그 내용도 기억도 안 나요. 뭐 내용이었는지. 근데 이번에 또 달았더라고요. 뭐 이동호가 뭐 칼이나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이게 일단은 나 그거 캡처하고 링크까지 복사를 해서 민주당에 제보하는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일단 제보는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어제 투표가 시작됐잖아요. 투표가 시작돼서 6월 3일 투표가 끝나는 시간까지 그 사이에 허위사실 유포가 굉장히 크고 무거운 범죄예요. 민주당에서 그런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처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처리가 되면 최하 벌금형 실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펜코인지 뭔지 나 거기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돌아다니는 말이라고 하던데 거기 게시판 유저들도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면 그거 조심해야 돼요. 공직선거법 위반, 특히 투표기간 중에 일어난 공직선거법 위반, 그거 되게 커요. 그거 벌금 300, 500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여튼 팩트체크도 안 하고 그 사실 퍼뜨리는 사람들이나 그 팩트체크 안 된 그 게시판 글을 보고 대선 후보 토론에 들고 나온 후보나 수준이 진짜 참, 아유, 김용남 전 의원,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가 나와서 한 말이 그겁니다. 이준석이 하루 종일 그걸 붙잡고 있대요. 계속 그 게시판을 들여다본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그만해라, 하지 마라, 그거 좀 줄이든지 그만하든지 해라 해도 안 듣는데요. 심지어 본인의 보좌관이나 당직자들을 이용해서 그 게시판에서 글을 써서 여론을 조성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펜코를 보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일베나 거기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본인 입으로 청년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일베 보고 일베 게시판 글 내용 보고 정치하는 거잖아요. 와, 일베도 저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클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게,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교과서로 이제 바꾼다. 왜 교학사 교과서, 저 훌륭한 교과서가 채택한 학교가 전국에 2군데밖에 없었는데 그 2군데마저도 학부모의 반발로
채택이 되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교학사 내용으로 국정교과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뉴라이트 친일 교과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제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학원을 하던 시절이니까 아마 제가 가르치는 제자의 같은 학교 친구인 것 같아요. 그 이제 과학고를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지 2학년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엄청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길래 제가 그걸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또 댓글을 달았길래 또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이렇게 한 4-5번 반복해서 내가 그 친구가 달았던 댓글의 모든 내용을 다 반박을 하고 나니까 드디어 댓글 달기를 멈추더라고요. 댓글 달기를 멈췄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의 메인 프로필에 있는 글이 달라졌어요. 역사는 객관적으로 해석된 역사를 보편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저 그거 보고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분명히 일베들이 한다라고 알려진 말을 하길래 일베를 보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메인 프로필 글을 보는 순간 아 이거 위험하다. 이 사이트 위험한 사이트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괴벨스입니다. 괴벨스. 괴벨스가 이 말을 했어요. 나치 선동 전문가요. 아니 객관적으로 해석된 역사라는 게 존재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친구가 만약에 이 말이 괴벨스의 오록이라는 거를 알아도 문제고요. 알면은 이거 끔찍한 겁니다. 그리고 몰라도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교묘하게 전체주의적 발언을 사실 안에 섞어서 퍼뜨린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아, 이 말을 하고 싶었다. 제가 어제 아침에 퇴근하고 투표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시간 좀 보내다가 병원 갈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이제 가야 되는 병원이 좀 멀어요. 버스 타고 한 40-50분 가야 되는 데여가지고 밤새 일하고 아침에 투표하고 시간 때우다가 병원에 가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올 때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맞네. 내일부터 사전투표 아닌가? 아, 근데 사전투표 아닌가? 하길래 내가, 아니에요. 사전투표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하니까 이제, 그거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되는데, 그거 부정선거여서 안 되는데, 그 이재명 그 순 사기꾼 새끼 대통령 되면 안 되는데, 꿍시렁꿍시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부정선거를 정말 믿으세요? 하니까, 믿는 게 아니고 부정선거가 있다니까, 아가씨. 하길래, 그래서 이분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도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도착할 때쯤 돼서 본인도 이제 그 말이 말려가지고 저한테 더 이상 반박을 못 하던데 서버 해킹을 이야기하길래 너무 나이가 한 70대는 넘어 보여서 인트라넷이라는 걸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인트라넷을 어떻게 해킹을 합니까? 뭐 미션 임파서블 재개봉했다던데 뭐 탐 크루즈가 거기 뭐 침입했습니까? 그리고 서버를 해킹했든가 말든가 그게 부정선거랑 도대체 뭔 상관이 있는데 아니 손으로 투표지를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다 세가지고 이게 내 손으로 센 게 장수가 실제로 맞는지 우리 돈 세는 기계 있잖아요. 드르르 세는 거. 그 기계로 한 번 더 확인하고 내 손으로 센 게 100장인데 기계도 100장 맞다 그러네? 그럼 묻고 그렇게 해서 손으로 한 장 한 장 수개표를 다 해요. 다 해가지고 그거 장수를 손으로 기록을 해가지고요.
벽에 갖다가 붙여요. 그리고 그거를 전국 단위로 모아서 합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날 득표 수를 보고 당락을 결정을 하는데 서버 해킹하고 이거하고 도대체 뭔 상관인데? 서버 해킹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 치자고. 가능하다 치면 어쩔 건데? 사람 손으로 다 세가지고 손으로 이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부산 수영구에 있으니까 수영구 개표소 가면 수영구 뭐 몇 개표소에 그 이게 판이 붙어요. 판이 붙어가지고 그 이걸 적어요. 몇천 몇백 몇십 몇 표, 몇천 몇백 몇십 몇 표 이래가지고 그게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중앙에서 그 올라온 숫자를 합산을 해요. 그래서 붙는 사람 떨어지는 사람을 결정을 하는데 무슨 서버를 어떻게 해킹해야지 이 숫자를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내가 아니 개표 참관 안 해보셨어요? 우리나라는 전산 개표가 아니고 사람 손으로 개표하는 거고요. 그거 각 당에 그 신청한 사람들이 전부 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손으로 잘 세고 있는지 쳐다보고 있어요. 전자개표가 도대체 어디서 전자개표를 해? 그러니까 자기 참관인 가봤대. 아니 참관인 가보셨으면 잘 아시겠네요. 전자개표 아니에요. 우리나라 손으로 한 장 한 장 다 세서 개표해요. 그런데 이게 뭐 선관위 서버를 해킹하면 어쩌고 선관위 서버를 해킹하는데 사람 손으로 센 종이 장수가 어떻게 바뀌어요? 말을 못해요. 그리고 그래도 중공 간첩 99명 어쩌고 그 기사님 아까 뉴스 많이 보신다면서요. 어제 뉴스에 그 사람 재판받는 내용 나왔어요. 하루 종일 나왔어요. 그 사람 그거 허위 보도고요. 그 사람 거짓말한 거예요. 그거 지금 이미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근데 그 선관위는 가족 회사고 어쩌고 저쩌고 막 가족 회사라 가지고 그거 슬픈 사기꾼이고 그 안에서 다 조작. 회사님 그건 잘못한 건 맞는데요. 그거 다 처벌받고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래요. 회사님 뉴스 안 보시죠? 참네. 답답합니다, 진짜. 저는 이거를 맹목적으로 보고 듣고 믿는 이 말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는 사람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거를 믿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알량한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슈퍼챗인지 뭔지 막 그런 거 돈벌이 수단으로 알면서 거짓말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그 유튜버들이 저는 훨씬 나쁘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이제 수익 창출 요건 다 돼갑니다.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취 시간이 한 150시간만 더 쌓이면 첫 수익 창출 요건이 됩니다. 근데 저도 이 수익 한 푼 안 나는 구독자 이제 1100명 조금 넘어간 이 코딱지만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도요. 저는 연합뉴스 보고요. JTB 뉴스룸 보고요. MBC 뉴스 보고요. 그 다음에 겸손은 힘들다 아침 뉴스 보고요. 대한뉴스 보고요. 매블쇼 보고요. 경공 뉴스 특보 보고요. 사장남 천동 보고요. 박시영 TV 보고요. 최경영 TV를 봅니다. 수익 한 푼 안 나는 이 유튜브 운영하려고도 저는 그 정도 봅니다. 근데 그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뭐라 그러더라? 윤석열 체포하러 갔을 때 체포하러 간 경찰들 앞에서 들어누운 사람 들어누워서 몇 천만 원 생겼다 그러더라 슈퍼챗이. 그게 저는 진짜 나쁘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음모론을 지어내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면요. 그게 듣는 사람 듣기 좋으라고 지어낸 음모론이라는 거 본인도 알아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돈 벌려고 무지한 사람들을 무지몽매한 가두리 암식장 같은 데 가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뜨리는 거죠. 나는 그 기사님이 그랬어요. 아니, 기사님, TV조선을 봐도 조선일보를 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하니까 그것도 다 빨갱이들이야. 와, 나는 조선일보를 빨갱이라고 말하는 집단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만에 하나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계속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중국하고 외교, 중국 수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대한민국 미래 책임질 겁니까? 본인들이 대한민국 제품 수십조 원씩, 수백조 원씩 살 겁니까? 이게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번에도 어제도 뉴스 보니까 그 투표소 앞에서 투표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부정선거 아니냐고 너 중국 사람 맞아 이러면서 한국말 해봐. 발음 듣고 내가 한국 사람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어. 난동부리다가 잡혀간 사람 있다고 그러던데 이게 죄송합니다. 아니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성조기 집회하는 데 가면 너 중국인이지 않다면서요. 중국인이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나는 이게 상상도 안 되는 게 아무리 소수자들, 약자들, 외국인들 탄압하면서 정치팔이 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치겠는데 너 중국인이지 했을 때 중국인이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그 정서가 중국에 알려져 가지고 관광객 줄어들고 유학생 끊어지면 사라지는 대학들, 망해가는 대한민국 당신들 책임질 겁니까? 한국에서 치맥 먹는 게 너무 해보고 싶어서 관광객들 대거 유입됐을 때 대한민국 경제 살아났던 건 생각을 안 하시고 윤석열이 현중 발언하면서 중국하고 외교 망쳐가지고 지금 자영업자들 줄 폐업하는 거 눈에 안 보이나 봐요. 갑자기 대선 이야기 하다가 예전에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말했던 이 이야기까지 왔는데 이런 정서를 공감대로 만든 유튜버들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그 유튜브 채널 폐쇄해야 되고요.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 다 사회 환수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 망쳐먹진 않겠지. 이재명 후보님 대통령 되시겠지만. 근데 당신들 주장이 맞고 그래서 당신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더 망가진다고. 그럴 일이 없어서 천만다행이지만 알람 시계가 곧 뉴스 공장할 시간이라네요. 하고 싶은 말은 좀 더 많지만 이제 저도 아직 다 못 본 이제 뉴스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딱히 이제 방송하는 유튜브가 별로 없어가지고 밀렸던 걸 다시 듣거나 더 듣고 이제 일요일 아침, 월요일 아침에 제가 방송을 하니까 더 하고 싶은 말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뉴스가 토요일에 방송하는 진보 유튜브는 대한뉴스밖에 없다고 그 뽀찌 방송 보라고 하시던데요. 저도 해요. 이 미미한 영향력. 그렇지만 저는 토요일뿐만 아니라 일요일도 해요. 월요일도 합니다. 저는 화요일에 쉬어요. 가끔 이제 정말 죄송한 게 제가 영상을 올리면 올린 지 한 2, 3분 만에 즉각적으로 나오는 조회수가 적을 때는 4, 많을 때는 10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빨리 봐주시는 분들은 알림 설정까지 하고 제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항상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알림 설정까지는 제가 안 바라는 게 제 방송 업로드하는 시간이 그 김호준 뉴스공장 하는 중간에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김호준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알림 설정은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가끔 제가 이제 휴방을 하면 굉장히 좀 마음이 쓰입니다. 뭐 가게가 맞춰지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가게 청소 다 하고 이제 마감하는 시간에 맞춰서 불규칙한 시간에 올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침 일찍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때 뭐 뉴스 공장 보시면 되는데 굳이 또 제 걸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댓글도 자주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휴방을 하면 그분들은 또 제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 이제 내 페이지에 통계에 들어가면 시청 지속 시간을 보면 그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휴방을 하면 항상 그분들한테는 저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휴방한 날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지금 바로 들어가서 자야 되는 그런 컨디션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술을 많이 마셨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아침 방송을 쉬는 거에 대한 고민 지점도 조금 있는 게 월요일 저녁에 라이브 방송하는 걸 제가 지금 고민 중인데 아직도 이제 제가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유튜브 하는 거랑 뭐 설정하는 거랑 이런 거 저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제가 딱 한 번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라이브 방송을 화면이 제가 나오게 하고 싶은 대로 좀 나오게 하고 그리고 제목도 미리 제목이 뜨게 라이브 방송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할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고민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를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되면 화요일 아침 휴방하는 대신에 월요일 뭐 저녁이나 밤에 라이브를 하나 더 하는 걸로 뭐 이렇게 대체하는 걸로 고민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익이 나는 유튜브가 아닙니다. 아직 저는 유튜브를 이용해서 10원도 벌어본 적이 없는 방송입니다.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하지만 수익 한 푼 안 나는 유튜브지만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이제 언론사 이제 인터넷 기사를 체크하고 있고요. 가게 TV는 연합뉴스 고정이고요. 그리고 그 진보 쪽 이제 정치 유튜브도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이 전 10시간이 넘어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기침이 좀 나와가지고 방송하다 기침 나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실컷 기침하고 방송을 시작했는데 끝낼 때쯤 되니까 또 나오기 시작하네요. 진짜 여기까지 할게요. 진짜 하니까
여러분 진짜 하면 대한민국이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김문수가 당선될 거니까 나보고 걱정하지 마라는 사람들 6월 4일 아침 방송 꼭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세요. 제발요. 진짜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